함수는 뭐 크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함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물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그때부터 배우긴 했지만 함수의 정의 부분 자체는 어찌 보면 2학년 때 많이 다루기는 하죠. 1차 함수 배울 때 그죠? 함수 자체가 x값이 하나 정해졌을 때 대응이 되는 y값이 딱 하나인 거. 하나일 때 하나인 거. 그죠? x값이 정해졌을 때 y값도 대응의 관계가 하나인 걸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응의 방향이 중요한 거고 x에서 y로 가는 친구. x가 누군가가 들어갔을 때 예전에 마법사라고 보통 많이 가르쳐 주는데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오는 거. 이런 상자를 우리는 fx라고 하는 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x가 들어갔을 때 y가 이렇게 달랑 하나 나와야 돼요. 두 개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은 나올 수 있거든요. 똑같은 값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집어넣어서 두 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이상한 친구예요.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렇게. 원 같은 경우도 x가 두 개 있죠. x가 하나 쐈는데 y값이 두 개 나오죠. 그죠? 인정해요? 이런 친구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식은 우리가 대응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x에서 y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이 친구 함수식 자체를 우리가 지금 집합에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1, 2, 3에서 가는 우리 함수라고 부르는 이 친구를 마찬가지로 1, 2, 3, 4까지 이렇게 만약에 쏜다 이거예요. 짠, 짠, 짠 이렇게 쏜다 이거죠. 이런 친구가 이제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바리?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이렇게 비어있는 친구가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총알을 한 발씩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원소들은 무조건 총알을 다 한 발씩 갖고 있어서 이걸 쏘기는 쏴야 돼요. 누군가를 쏘기는 쏴야 됩니다. 단 한 발씩만 쏠 수 있어요. 두 발을 쏘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아까 쌤이 얘기했죠. 원방처럼. 하나 쐈는데 두 개가 맞으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한 발을 쏘는 거예요. 한 발만. 이 친구는 지금 화살표가 두 개, 1은 지금 두 발을 쐈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정력 자체가 용어 설명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한 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한 발을 무조건 쏘기는 쏴야 되고 이렇게 안 쏘면 죽어요. 이거 함수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쏴야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말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친구에서도 우리가 용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쏠 수 있는 친구들을 정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맞을 수 있는 친구를 공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실제로 맞은 애들 있죠. 이게 맞은 애들. 아파하는 친구들을 치역이라고 얘기해요. 공역 안에 치역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공치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정역이 쏘는 애들, 실제로 맞을 수 있는 애들을 공역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맞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건 용어예요, 용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함수식으로 표현할 때 x에서 y로 쏘는 이 친구를 f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다. 이해됐나요? 됐나요? 이런 게 이제 함수 기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잘 써있죠, 그죠? 그래서 정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정역은 x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정역, 맞을 수 있는 애들이 치역이고 실제로 맞은 애들이 치역인 거, 공역이고 맞을 수 있는 애들이 공역, 실제로 맞은 애들이 치역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럼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함수의 종류는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고 항등함수가 있고 상수함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약간 사랑의 짝대기를 막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한 발씩 똑같이 좋아하는 애가 없는 거지. 한 발씩 이쁘게 짝대기가 완성된 거지. 짝이 커플이 완전히 이쁘게 된 거야. 이러면 1대1 함수예요. 그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는 지금 지금 나는 솔로 보세요 혹시? 안 보시죠? 그래도 짜장면 먹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받지 못한 친구예요. 얘가 선택을 받지 못한 친구예요. 선택을 받지 못한 친구.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 불쌍한 친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대응이라는 거는 1대1로 이 친구들이 대응을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말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겠죠. 그죠?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1대1 함수죠.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했다고 해서 1대1 대응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없어도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인 1대1 함수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1대1 대응은 무조건 1대1 함수가 되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예요. 실제로 맞은 애들이랑 맞을 수 있는 애들이랑 같은 거죠. 즉 안 맞은 애는 없어야 되는 거죠. 공역과 치역이 이렇게 같아야지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안 맞은 애들이 없다는 뜻이죠. 그게.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돼요? 그게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항등함수는 누구냐면 이게 항상 같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쏘는 거예요. y는 x예요. y는 x. 내가 나를 쏘는 거. y가 x예요. 이건 아니죠. 그죠? 1이 1을 쏴야 되고 2가 또 2를 쏘고 3은 또 3을 쏘고 계속 내가 나를 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해요. y는 x. 됐습니까? 그럼 상수함수는 누구야? 상수함수. 얘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모두 다 같은 친구를 좋아하는 거죠. 그죠? 여왕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여왕벌이. x에서 y로 가는데 똑같은 함수인데 여기 1, 2, 3, 4인데 여기는 1, 2, 3, 4, 5인데 다 1만 쓰는 거다. 1만 다 좋아하는 거죠. 다. 얘가 완전 독보적으로 1만 다 좋아하는 거죠. 얘는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y는 c 이런 친구. 상수함수. 이해됐나요?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없죠. x가 따발총을 쏘잖아요. 얘는 x가 예를 들어서 1이에요. x가 1인데 다 쏘는 거예요. 따발총을 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친구가 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직선 중에 이런 친구도 있어서 함수잖아요. 직선의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y는 c 꼴인 다 한 친구만 한 놈만 패는 저 친구가 상수함수가 된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됐어요? 그 함수의 종류가 뒤에 나올 거예요. 함수의 종류가. 그럼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이랑 뭐 싹 다 같으면 돼요. 둘이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공치가 다 같으면 돼요. 정역에 대한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랑 gx가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랑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다르죠. 무조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정의역이 x바라고 안 쓸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에요. 그럼 여기다 넣어도 똑같죠? 그럼 얘네 둘은 같은 함수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의역에서는. 이해돼요? 이런 정의역에서 얘네 둘은 같은 함수인 거죠. 물론 달라요. 다른데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정의역을 잘 보셔야 돼요. 정의역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우리가 x, y라고 하는 그 순서쌍을 점으로 졸라게 이어서 만든 친구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점 자체가 그래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죠. 점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의역 자체가 점일 수 있잖아요. 모든 실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점으로 된 그래프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점을 이은 게 그냥 왜 이은 거예요?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서 이어진 거예요. 근데 자연수인 정의역이 있을 수 있겠죠.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수인 점들만 찍으면 되겠지? 정의역이.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점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게 2학년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수 집합에서 생긴 게 이런 선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서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라는 게 누군 건지 잘 이쁘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게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밑에 있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그림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쌤이 아까 그렸던 거. 1대1 함수는 공역이 하나 남아있을 수 있다. 물론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다 남아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남아있는 게 없을 때 1대1 대응이 되는 거다.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항등함수는 나 자신, 상수함수는 한 놈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합성함수라는 거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x에서 y로 y에서 z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무슨 말이냐? x에서 y로 갔고 y에서 z로 가는 연속적인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x1에서 y1으로 갔는데 그 y1은 다시 z1으로 가겠죠. 이런 거를 이제 합성함수라고 얘기해요. 얘는 지금 여기가 f고 여기가 g라고 했다면 f를 먼저 간 다음에 g를 가는 거죠. 그죠? 길을 갈 때. f를 간 다음에 g를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x를 집어넣었더니 x1을 집어넣었더니 z1이 나온 거예요. f에다가 x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y1이 된 거고 y1을 다시 g에다 집어넣었더니 z1이 된 거죠.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얘기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 용어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봐봐요. f를 g 안에 넣었죠. 그래서 g0f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얘가 지금 fx를 g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f0f 고프가 아니에요. 얘는 맨날 고프랑 포그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거 5가 아니고 0이라고 불러요. 그 G0F는 이 친구는 F가 안에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이거 공 표시 지우고 괄호 쓰면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공 표시 지우고 괄호 쓰면 된다고 했었어요. G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서는 G가 F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뒤에서부터 읽는 거,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순서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합성함수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 흐름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만 잘 관찰을 하시면 된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성질을 또 갖고 있냐면 합성함수의 성질, 요 친구가 좀 중요한데 이 고프랑 포그랑 같지 않아요. 그죠? G0F랑 F0G랑 같지 않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예를 들면 X제곱이랑 3X랑 합성함수를 할 거예요. X제곱에다가 3X를 집어넣으면 3X의 제곱이기 때문에 9X제곱이죠? 그죠? 근데 3X에다가 X제곱을 집어넣으면 3X제곱이잖아요. 둘이 같아요? 다르죠? 누굴 누구 안에 집어넣는 거 순서를 조심하시라. 순서가 다를 때 다르다. 근데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걔네들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원래 일반적으로 다른데 특수하게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다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다르진 않으니까. 무조건 다르지 않은 그 일반적으로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경우가 학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직접 구해보고 같은 친구를 찾아보면 되겠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많이 쓰여요. 이 친구 2번이랑 3번은 많이 쓰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굴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순서만 조심하라 이거예요. 순서만.
H0, G0, F나 여기 먼저 하나, 여기 먼저 하나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 자체가 F 갔다가 G 갔다가 H 가는 거죠. F 갔다가 G 갔다가 H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금 X, Y, Z,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 간단해. 잘 봐봐요. X1을 Y1이 됐고 얘가 Z1이 됐고 얘가 P1이 됐어요. 이 자체가 그러면 여기 X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P1이 된 거죠. 따라가서 그죠? 근데 이걸 먼저 합성해달래요. 만약에 얘를 얘네 먼저 합성하는 다이렉트 키를 만든 거예요. 이건 F0G가 아니니까 G0F라고 하는 다이렉트 키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 키를 만든 다음에 H를 합성해보라 이거예요. 다이렉트 키를 만들어서 H를 합성해도 어차피 P1이 나오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네 둘이 다이렉트 키를 만들어 보라는 소리죠? 근데 우리 어찌됐건 이 뒤에서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읽는다고 했죠, 그죠? 뒤에서부터 넣는다고 했잖아, 그죠? 여기도 어차피 F 먼저 넣는 거거든요. F 집어넣은 다음에 얘는 다이렉트 글이 빨간색인 거니까 한번 갔다가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똑같이 누구 나와요? P1 나오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중요한 쟁점은 누구냐면 순서예요, 순서. H0G0F H0G0F 순서가 똑같죠? 그죠? 그러면 같은 거다. 어떻게 묶나 똑같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 밑에 있는 친구는 I는 항등함수고요. Y는 X예요. 항등함수 Y는 X. 그럼 항등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값인 거니까 사실 단순하게 F라고 하는 친구가 X에서 Y로 가요. 그럼 당연히 항등함수라고 하는 어떤 친구는 Y에서 그냥 Y로 가는 거예요. Y1이 나왔으면 그냥 Y1인 거예요. 항등함수는 X1에서 F를 거쳐서 항등함수 I를 거치면 그냥 똑같은 값이 나온 거니까 어차피 이거 생략되고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나 자신이 나온 거니까. 이해돼요? 항등함수는 어차피 합성해도 똑같다. 그걸 뜻해요.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순서를 바꿔도 똑같겠죠? 인정합니까? 똑같은 X를 갖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X 집어넣거든요. Y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 그래서 합성함수는 대응의 방향, 순서, 그 친구만 잘 관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역함수라는 거는 대응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대응의 방향이. 자, 뭐 대응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F라고 하는 친구가 함수가 있어요. 여기가 1, 2, 3이고 여기 4, 5, 6이에요. 만약에 7이 있다 쳐요. 그 방향을 바꿔서 F 인버스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쐈어요.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향을 바꿨을 때도 함수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응의 방향이 바뀌는 역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만 돼요. 1대1 대응이야. 이런 친구가 없어야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방향을 바꿔도 함수죠. 인정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졸라게 중요한 거거든요. 졸라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가 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 증가 상태여야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증가 상태면 계속 증가 상태, 감소 상태는 계속 감소 상태. 그래야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1대1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계속 증가 상태면 계속 증가하는 거고 감소 상태는 계속 감소 상태여야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F-1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하고 한글로 인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애들이 참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는 둘이 같은 함수거든요. 이거 같은 거예요, 둘이.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식 자체가 같은 거예요. 얘를 y는 x로 표현한 거고요. 얘는 x를 y로 표현한 거예요. 둘은 같은 함수예요. 이거 봐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필요충분 조건 아니 필요충분 조건? 둘이 똑같은 함수라고요. 얘들이 같은 거예요. 아직 이거를 얘를 x로 바꿔야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하시오. 너네 저거 안 해요? 저거 안 하냐고요? 왜요? 몇 시에 했는데요? 전에 학원 갔다가 오는 거예요? 갔다가 좀 전에 왔는데 네. 갔다가 집에서 너네 이거 이따가 가져가서 저기다 놔놓고 내일 가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가 지금 f고 이 함수가 f 인버스거든요. f 인버스 y를 넣으면 그러면 x가 나와야 되죠. f 인버스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f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거고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넣으면 fx가 y가 나오는 거고 f 인버스 y가 x가 나오는 거죠. 방향만 바꿔놓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를 이제 x로 바꿔야지 그게 역함수인 거죠. 오케이 바리?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y는 3x 플러스 1이에요. 이거를 x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넘긴 다음에 3분 나누면 3분의 1 y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건 아직 역함수가 아닌 거예요. 얘의 역함수는 누구예요? x랑 y랑 바꾼?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예요. x랑 y랑 바꿔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지? 돼요? 따라왔어요? 얘랑 역함수 관계는 넣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f랑 f 인버스를 합성함수 하면 나 자신이거든요. 갔다가 오니까 다 나 자신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안에 넣어봐요. y는 3배에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한 다음에 플러스 1 하잖아요? 그럼 그냥 x 나와요. y는 x 나와요. 항등함수. 이렇게 둘이 합성해서 나 자신 나오는 거. 항등함수 나오는 거. 그게 역함수 관계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졸라 중요한 개념인데 애들이 맨날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엑서에 바꿔서 정리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조금 복잡한 개념 들어가면 꼭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 둘이 합성함수 했을 때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 같은 거를 보면은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갔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갔다가 오는 거 님들 갔다 오나 왔다 가나 똑같죠? 얘가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F 먼저 했다가 F 인버스 하는 거죠. 그럼 X 넣으면 X 나오겠죠. 왔다 가는 거는 Y를 넣어야 Y가 나오겠죠. 이게 무슨 말 이해돼요? 얘는 왔다 가는 거잖아. 왔다 가는 거. F 인버스 먼저 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돼요? 이제 안 됐다. 이 뒤에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뒤에 먼저. 이 Y를 F 인버스에 넣으면은 X가 나오니까 다시 가면 Y가 되는 거죠. 왔다가 가는 거죠. 인정해요? 그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나 자신 된다는 거. 역함수의 역함수인 거니까 나 자신 되는 거지. 약간 역수의 역수는 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FG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G0F의 역함수는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얘네들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 F를 먼저 하는 거죠. F를 먼저. 이게 지금 F를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G공 F가? 뒤에 거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죠? F를 먼저 하고 G를 한 친구거든요. 얘가 X가 Y가 됐고 Y가 Z가 된 거예요. 얘가 지금 이거 인버스 가리면은. 근데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죠? 누구 먼저 가요? G 인버스 먼저 가야 되는 거죠. G 인버스 먼저 가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F 인버스 가야 되죠. 얘가 먼저 가야 되는 거니까 G 인버스가 나중에 써진다고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샥. 대형의 방향이 바뀌니까 역함수 방향도 바뀐다. 아니, 합성함수 방향도 바뀐다고요. 이해돼요? 돼요? 이해 안 됐어요. F 먼저 갔다가 G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방향을 바꾸면 G 갔다가 F 가는 거죠. 그래서 G 갔다가 F 간다고요. 뒤에 거 먼저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합성함수 하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맞아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 대형의 방향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너네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이 뜻이 G0F 뜻이 G0F 뜻이 G 안에 FX를 넣은 거잖아요. 얘가 이 뜻이잖아요. 그 이거라고요. X를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 그 나온 값을 G에다 넣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인버스는 역함수는 얘네들 방향 자체를 틀어줘야 된다고요. 너의 이 방향의 역함수인 거니까 방향이 대형의 방향이 반대인 거니까 G 인버스 먼저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친구의 인버스는 F, G, A 여기 Y가 된다. Y가 이거 Y가 아니지 Z가 Z를 집어넣은 건 똑같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를 X라고 보통 많이 쓰거든. 어차피 역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X라고 여기 많이 쓰거든요. 그냥 무슨 말 이해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느낌을 꼭 아셔야 돼요. 요게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역함수. 합성함수 자체에서 역함수 붙인 친구를 대형의 방향 바뀌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대형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도 이 친구 예시. 얘도. 얘는 진짜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본 거예요. 얘랑 합성함수 이게 F 안에 G 안에 F를 넣은 거잖아요. 그죠? G 안에 F를 넣은 거 이렇게 퐁당. 그럼 이해가 되거든요?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너는 Y인 거니까 얘 역함수는 2를 곱한 다음에 X는 2Y 플러스 5거든요? 그 XY 바꾸면은 얘가 역함수예요. 얘가 역함수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너를 구해보자 이거야. 이 자체를 역함수를 구해보자 이거야. 너도 역함수 구해보고.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는 F 인버스 X는 이거 넘긴 다음에 XY 바꾸면 되는 거니까 X-1인 거고. 얘도 이거 넘긴 다음에 2 곱하면 되는 거니까 너예요. 그죠? 인정해요? 그럼 여기는 거꾸로 대형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F 인버스 안에 G 인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 친구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1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요. 똑같잖아요. 1 빼면. 똑같죠? 여기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1 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이해돼요? 그 대형의 방향이 바뀌어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친구들. 역함수의 성질에서 이 친구 역함수의 그래프와 그 그래프의 교점 이런 거. 그 역함수와 그 그래프의 성질. 우리가 앞에서 대칭이동 배웠어요.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이 무슨 뜻이었어요? X랑 Y랑 바뀐다 그랬죠. 그죠? 인정해요? X랑 Y랑 바뀌는 게 Y는 X 대칭이었잖아요.
그게 그냥 그래프의 관계예요. 역함수의 관계가 y는 x 대칭이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엄청 어렵게 그 막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지만 어떤 문제가 보통 나올 수 있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고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그럼 이 친구가 fx고 이 친구가 f 인버스 x라면 그 얘네 둘의 교점은 굳이 이걸 따로 구하지 않고 누구랑 교점 구하면 되는 거예요?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게 역함수의 교점과 똑같다라는 소리죠. 어차피 대칭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증가 그래프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소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 y는 x 대칭하면 이거 이렇게 접어봐요. 접으면 막 이렇게 생겼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인정해요? 이 그래프를 접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너 보이냐? 접히는 거? 보였어요? 얘랑 얘랑 선대칭이고 얘랑 얘도 선대칭이에요. 접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요?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돼요? y는 x랑만 만나지 않는다고요. 감소 그래프에서는 충분히 다른 점과도 만날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다룰 거예요. 보통. 일반고에서는 요거까지는 안 다루거든요. 잘.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땡큐 하고 보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지금은 안 다뤄도 돼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증가 상태에는 y는 x랑 만나는 것만 찾아주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요. 네. 주의하시라. 그래서 정의역이 지금 x라고 하는 친구가 저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모든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역 자체가 식이 안 써 있으면 그냥 실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는. 됐습니까? 정역만 주어져 있고 공역은 안 달아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보통 이렇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역이 안 나와 있으면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랑 3이랑 5랑 7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4, 5 집어넣으면 6, 7 집어넣으면 뭐 8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 더하라고 했으면 답이 나오겠지? 23이네. 이해돼요? 뭐가요? 서로 같은 함수. 함수의 상등은 뭐랑 같으면 된다고? 정공치 다 같으면 된다고. 됐습니까? 정공치가 다 같으면 돼요. 정역이 지금 1이랑 2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두 함수가 같대요. 그럼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으면 되는 거고 여기다 2 넣은 거랑 여기다 2 넣은 거랑 같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전공치가 다 같은 거죠. 그죠? 그냥 연립방식 아닌가요? 근데 1 집어넣으면 2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3인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9는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넘기면 10 돼서 2a 플러스 b가 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가 되는 거고 b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이 1이네요. 연립방식 하시면 되죠? 이거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가 지금 정의역이 친구들 정의역이 저렇게 점이잖아요. 점. 그 점으로 그려진다고요. 점으로 그래프가 점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점으로. 선이 아니고요. x축, y축 제로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3이죠. 3. 1 집어넣으면 3이에요. 3. 이거 점 찍는 거예요. 점. 2 집어넣으면 1이죠. 2,1. 3 집어넣으면 또 1이죠. 3 집어넣으면 또 1.
4 집어넣으면 또 3이죠. 4 집어넣으면 3.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점. 이게 원래 2분의 5에서 V라인이죠? 2분의 5에서. 여기서 V라인 된 그래프, V라인 그래프인데 정역이 지금 딱 4개밖에 없으니까 점이 4개밖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요. 그래서 점으로 그려진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그리고 항등함수 이런 걸 배웠었죠. 이게 지금 x에서 y로 가는, 여기서 1로 가는 함수인데 이 친구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그럼 잘 봐봐요. 우리가 박스를 그려요. 박스를. x축, y축 제로인데 x가 지금 1부터 a까지고요. y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4까지거든요. 그럼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요. 인정해요? x는 요 범위, y는 요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누가? 기울기가 2인, 마이너스 2인 직선이. 그럼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되죠. 안 쏘는 애도 없고 안 맞는 애도 없잖아요.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지금 y 증가량이 지금 마이너스 8이죠. 그럼 x 증가량이 4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가 5인 거예요. 잘 따라왔어요? 그 여기에 1,4죠. 그러니까 1,4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b가 6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진짜 돼요? 그래서 박스를 그려줘요. 박스를 그려놓은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박스를 온전히 채워야 돼요. x도 다 쓰고 y도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끝에서 끝까지 이어야 된다.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기울기가 2였으면 이렇게 그렸겠죠, 내가. 인정합니까? 따라서 a 값은 5, b 값은 6인 거니까 더하면 11이 답이겠죠. 어? 4에서 3 빼면 8이 아니고 7이네요. 7이네요. 이 기울기 2라고 해서 선생님 8로 했는데 분수로 나와요? 내인장을. 분수로 나오나 봐. B값, B는 그냥 똑같죠. 1,4 대입할 거니까 B는 어차피 똑같이 6이에요. A가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X 증가량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P라고 한다면 P분의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P 값은 2분의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요? 2분의 7 더해주면 A는 5가 아니고 2분의 9겠네요. 됐나요? 이해돼요? 따라서 얘네들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2 더하면 21이 답입니다. 맞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박스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 박스를 그려놓고 얘가 어떻게 지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합성함수. 합성함수도 이 두 함수가 있는데 둘이 이제 합성함수 했더니 6이 됐대요. 6. 저걸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합성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누가 안에 집어넣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G 안에 F를 집어넣은 거죠. G 안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G에서부터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게 누가 됐대요? 6인 거예요. 끝. 그럼 우리가 그냥 2차 방정식이 돼버리잖아요. 9가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서 그래서 2A가 플러스 3일 때는 2, 또 2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4. 따라서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 두 A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겠죠. 과정을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성되는지 누가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만 관찰을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도
아까 쌤이 얘기했죠. 고프랑 폭은 다른데 같아질 때를 찾으라고. 그죠? 같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함수 여기다 여기 집어넣고 여기다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4x 대신에 너 집어넣고 이렇게. 그럼 너는 마이너스 2x 대신에 얘 집어넣고 4x 플러스 a 3. 얘네 둘이 같은 거죠. 항상 항등식이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플러스 a인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인 거니까 얘랑 같은 거죠. 넘기면은 3a가 마이너스 9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3으로 얻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냥.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함수. 아이, 시끄러워. 자, fx가 지금 3x 플러스 1의 역함수가 저 친구가 나와 있는데 역함수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그대로 구해도 되고요. 합성함수에서 x를 구해도 돼요. x가 나오게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역함수를 직접 구해볼까요? y는 3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x는 y-1이어서 x는 3분의 1 y-3분의 1이니까 xy 바꾸면 역함수 y는 3분의 1 x-3분의 1이다. 그래서 a, b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a고 얘가 b. 이렇게 찾아도 되고 또는 둘이 합성함수 하면은 i가 나와야 되는 거죠. x. 그죠? 항등함수. 그러면 3x 대신에 ax 플러스 b를 집어넣어도 돼요. 이렇게. 그게 그냥 x인 거예요. 항등함수. 이해돼요? 그럼 얘는 3ax 플러스 3b 플러스 1이잖아요? 그 얘가 1, 얘는 0. 그래서 a는 3분의 1,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이해돼요? 왜 뭔지 알겠어요? 두 풀이의 차이를 알겠어요? 어떤 건지? 이 친구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아셔야 되겠다.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답이겠죠? 자,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에서 이 친구도 자, 요거를 관찰합시다. 요거를 얘랑 같은 친구는 아까 뭐라 했어요? F0 요 G0F의 인버스가 너가 된다는 거죠? 요 친구죠?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이 친구를 구해야 된다. 그럼 얘를 실제로 구하는 게 빠를까요? 이런 문제는 사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를 합성함수 한 다음에 그 역함수 찾아가지고 2를 집어 넣어도 되는데 그냥 생으로 이대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G 인버스 2라고 하는 뜻은 얘가 2가 나오는 X 찾으라는 거죠. 거꾸로 Y를 찾는 거니까. X에다 2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Y에다 2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0이겠죠. 그럼 얘가 0이에요. 0. 그럼 0이 나오는 X를 찾으려죠. 그럼 몇이에요 답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이 친구를 직접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다이렉트로 찾는 것도 훨씬 빠를 수가 있겠다. 관계식에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물론 이 친구를 찾아서 찾아도 돼요.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풀이가 괜찮긴 해요. 그렇게 해도. 아시겠죠? 이해된 거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